나 이런 사람조차도 노노 집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산 역시 마찬가지. 다산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주위에 노노는 노노 정의와 노노 집주가 있는데, 이걸 검주라 그러고 이걸 고주라 그럽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산이 노노 고검주 썼습니다. 이 독창적인 거 전혀 아닙니다. 요건 지멋대로 썼다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옛날 사람들은 그걸 좀 외워뒀다고 노노 집주입니다. 이마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자왈 밑에 중리왈 쓰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 제가 쓴 이 책에요, 우리나라 사람 노노 이론을 인용해 준 거는 요분 딱 한 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그 책이라는 것은 자기의 독자적 사고를 가지고 독창적으로 쓰는 것이지, 어디 가서 죽어갖고 베껴온다. 이게 이제 제가 영주 순흥에 사는데, 거기에는 순흥 안씨가 삽니다. 여기 안씨 계십니까? 안 계시면 뭐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안씨가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안양인가 뭔가 하는 놈 굉장히 좋아하죠. 이 사람 뭐 했습니까? 고려 때 송나라도 아니고 원나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송나라 망한 후에 거기에서 주희의 책을 2년 동안 뺏겨가지고 왔습니다. 책 뺏겨가 왔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어렸을 그때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선 뭐 유학의 비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책을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하는 거지요. 그냥 뺏겨오는 거 이거는. 그러고 자기가 망해버린 나라의 책을 그것도 뺏겨왔는데, 이거는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이죠. 그래서 순흥에 있는 시민들 없을 때, 동양대학교 교수 있을 때 내가 그 말 해드립니다. 안양 저 사람들가 중국에 가가지고 책을 60몇 권을 베껴왔는데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이다 이러니, 저를 싫어하다가 그 말은 좋아가지고 맞네 이래요. 맞지 않습니까? 남의 책을 왜 베껴옵니까? 공부하러 간 놈이 책 뺏기는 것 같다. 그건 필경사도 그냥. 그러고 거기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나라에 가가지고, 야, 이 몽골은 어떻게 해서 송나라를 이겼는가? 선생님 차를 한잔 하시고 하시죠. 예. 이겼는가를 생각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마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죽네요. 여러 죽어. 죽은 사람 많아. 다 죽여야지. 죽여야지. 예, 그랬더라면 우리가 저때 임경업 장군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하고 전쟁도 좀 제대로 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몽골은 기마병이라 가지고 이렇게 딱 안 붙고 쳤다가 상 물러났다가 뒤로 뺑 걸어가 뒤로 해서 쳐버리긴 하죠. 그런데 임경업이 바보처럼 백마산성에 여기 있으니까 청나라 군대가 뺑 걸어가지고 때려버렸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뭐 성을 공격하는 무기라든가 뭐 화포라든가 이런 거는 연구 안 해오고 바보 같은데, 그 강한 나라의 책을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것도 뭐 태계 선생 이런 사람 죽어라고 또 가르치고. 태계 선생은 철학으로서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데, 근데 그분 인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상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이 위대한 그분은 참 이 인간성으로 혁명을 일으켰고, 여기 전라도 장흥인가 어딘가 여기 남원 쪽의 사람이 신재현은 판소리 음악으로 혁명을 일으켰죠. 네. 어디 분입니까? 고창이에요. 전라북도. 예. 그래서 21세기에는 이제 우리가 촛불을 혁명을 한번 일으켰는데, 이제 우리가 예술 문화로 전 세계의 혁명의 불꽃을 당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어를 읽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자를 욕하기 위해서 선 중리 제자 열전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공자의 제자 중에 딱 4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식당에 아주 손님 많겠어. 이제 공자의 제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것은 지금 갖고 계시는 책 963쪽부터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논어에 공자의 그 사마천이 공자의 제자 77명을 이렇게 늘어놨는데 그 중에 41명은 사마천 이전에도 문헌이었고 사마천 이후에도 문헌이었다. 이건 돈 받아 먹는 거니까 어떤 집안 사람한테 너 돈 좀 내라. 그러면 이 선조도 공자 제자라고 해줄게. 돈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또 사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태계의 우리 할아버지는 태계한테 배운 제자 맞다 아니다라고 안동에 가면 아직도 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고 뭐 우리 강진에 다산이 왔을 때 우리 선조 중에 누가 다산한테 배웠다 안 배웠다 깔고 사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다산이 썼는 거 여당 전서가 권수가 많지 않습니까? 혼자 쓴 게 아니고 강진에 젊은이들이 썼죠. 그거 지금 시중에 파는 거 아니고 원본을 복사를 딱 떠가지고요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문집에 있는 글자하고 똑같은 걸 자기가 씁니다. 아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가 그건 다산 제자다 그러지 말고 다산이 쓴 여유단 글쓰고 우리 할아버지가 써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때도 사오듯이 이때 돈을 받아 먹었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제자를 뭐 안녕이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제자 정자다. 또 뭐 이게 공자가 죽고 나면 4개의 스님 중에 맹자다. 그 다음에 자사다. 이렇게 자꾸 붙이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자란 도대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는데 지금처럼 대학을 다녔으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다녔으면 제자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공자한테 찾아가서 배우려고 애를 쓰면 흔적이 있으면 제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위나라에 따라갔던 사람, 따라간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자로라든가 자공이라든가 안녕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나라에 공자가 천하할 때 따라간 사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거기 한 20명 정도 보는지 10몇 명 보는지 그렇고 두 번째는 공자와의 대화가 논어라는 책 속에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공자 제자 아닌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공자 제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중에 왕은 빼야 됩니다. 왕은 지금 공자가 제자로서 오나라 정공이나 애공이나 제경공이나 위영공은 공자가 자문에 응한 것이지 이걸 제자로 그랬으면 곤란하죠. 그 대신에 왕비 남자하고 그 다음에 그 노나라의 최고 실권자 노계강자하고 그 다음에 공자하고 싸우다가 헤어진 초나라 섭공하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공자한테 와가지고 뭔가 물어봤죠. 이 제자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대강자는 그야말로 공자한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둑놈하고 없애겠습니까? 아이 자식아 니나 도둑질 하지 마 이거 보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어딨습니까?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려고 또 다른 말 또 묻다가 또 요거도 묻고 또 요거도 묻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백성들 중에 뭐 나쁜 놈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니는 정치한다면서 사람부터 죽일 생각 안 해봤어? 이러면서 군자는 바람이고 인민은 풀인데 소인은 풀인데 바람이 불면 풀이 높지 않냐. 얼떨결에 공자가 개강자를 지금 군자라고 지칭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개강자 공자의 아주 훌륭한 제자. 그리고 남자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딸을 댕기다가 욕 굉장히 먹었죠. 아 소인하고 여자는 멀리하면 원망하고 가까이하면 버릇없이 군다라고. 세상 천재에 공자한테 버릇없이 놀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남자 하나밖에 없죠. 그건 남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여성들이 굉장히 욕을 하는데 여자를 버릇없다고 봐도 그거 아닙니다. 언어 전체에 군자하고 소인이 한문은 원래 딱 이렇게 대꾸가 딱 맞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인 대신에 여기에 여자를 딱 넣어줬죠. 엄청난 존칭이죠. 하고 여에다가 자 딱 붙여준 거. 공자처럼 자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성한테 자라는 명칭을 여자라는 명칭을 부여해준 게 공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라 그러면 여성들 되게 싫어하죠. 저도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여자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설명하자니까 귀찮고 뭐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그만이지 왜 설명 안 하지 않습니까? 알았다 하고 그 여자를 뭐 천대시하는 말이야. 여자라고 보면 안 돼. 그게 아닌데 공자가 여자라는 명칭은 인류 최초로 붙여줬는데 왜 이래? 그것도 설명하고 하면 당신은 꼬달시럽고 어쩌고 뭐 이러다가 복잡해서 말 안 합니다. 그냥 안쪽으로 보는데 그래서 남자는 분명히 제자고 엄청난 물질적 지원을 했죠. 개강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개강자는 계속 티박 먹으면서 묻고 공자한테 계속 잔소리를 들었다는 것은요. 언어 전체에서 꾸지람을 숫자로 제일 많이 들었는 사람은 딱 세어보면 자로입니다. 근데 가장 심한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개강자입니다. 근데 칭찬만 들었고 좀 부정적인 말 한마디밖에 안 들은 거는 안년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진정한 제자는 얘는 아니고 이 두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싫은 소리 계속 하는데 따라가가지고 계속 배우고 무릎 꿇고 앉아있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논어를 제가 보는 방식은 이때까지 봤는 거 다 치웁니다. 주의를 만약에 만나면 꿀밤 몇 개 때리고 아이 병신아 니 그 머리라고 달고 다녀 임마. 예강자가 있을게 제자야. 집에 가 집에 가. 이 꿀밤 맞으라 뭐 성질내면 니 그럼 새벽달이 울 때까지 맞고 또 세대 더 맞을래? 집에 가 임마. 야옹 상당히 싫어져. 꿀밤 맞아야 됩니다. 자식들. 하여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논어에 나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고 봐야 되는데 진정한 제자는 누구였던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섭공은 이제 토라져가지고 헤어지는데 여기에 공자가 붙었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막연히 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초나라에서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 앞에 서겠죠. 이 섭공이 공자를 만나가지고 했던 말이 그게 아주 유명한데 우리 동네 사람은 직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양을 훔치니까 아들이 정인이 되었다 이러니까 공자가 막
무지하게 화를 내죠. 이것이 이렇게 강렬한 말은 논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것과 달라! 이러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훔치는 자식아 아들이 감추어주고 아들이 훔치면 아버지가 감춰준다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아까 말했던 그 돌대가리 클래식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이 이거는 공자가 자기 아들이나 아버지라고 편들어주는 거니까 정의로움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석공이라는 놈이 자기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까지 고발하게 했죠. 이 정말 무서운 놈이죠. 지금 요 민법 같은 데서도 그렇습니다. 무슨 딱 걸렸을 때 부모하고 자식일 때는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없었던 걸로 할 때가 많죠. 그게 올바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나라 통치를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까지 고발하게 되냐. 양한 말이 때문에 이하고는 말 안 해. 이렇게 하고 이천리인가 그 수레를 진흙탕에 빠졌는 거 끌고 가고 온갖 짓을 다 해가 가지고 그건 되돌아 버리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중요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부국강병과 그렇지 않게 다스리는 방법과의 논쟁을 벌이고 덕치와 법치의 문제를 갖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제자로 봅니다. 이렇게 좀 이론이 맞게 제자로 그래야지 이유 없이 자꾸 제자다. 정상 같으나 얘는 제자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왜? 공자가 애가 워낙 머리가 띠리하고 나쁘니까 얘 노두나다 그랬거든요. 쟤는 돌대가리야 이랬거든요. 그 돌대가리라고 말했기보다는 공자가 한 말하고 반대로 계속 놀았어요. 반성하라 그러면 이 반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엄숙한 말이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공경하고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게 반성인데 정자가 하는 반성은 뭐 나는 하루에 3번씩 반성한다 이러면서 뭐 오늘 공부했던 거 열심히 했던가 아니면 뭐 친구 간에 뭐 어떻게 했던가 이따위 소리 하죠. 이거는 고시 공부하는 놈 반성이죠. 그건 네가 잤어가 고시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수험 지침서지 그게 뭐 왜 반성이냐 이거죠. 효에 관한 생각도 아주 뜰뜰한 말만 골라간답니다. 공자는 국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효도하는 거 방해하지 마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얘는 뭐 신종추원이다 이래가지고 뭐 제사 지내고 국가에 봉사하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한테 아부하는 말만 계속 하고 있죠. 가고 나는 목숨 바쳐서 임금을 섬긴다. 참 이상하네. 공자가 어디 임금 같은 놈한테 목숨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살신 승인하라고 했지. 이 세상에 정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애가 하는 짓이 계속 돌대가리 짓을 하니까 쟤는 돌대가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얘는 공자의 제자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여기 계시는 분은 뭐 이때까지 정자를 존경했던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기 정시 없죠 또. 정시 드물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찾아가면 결국은 가장 위대한 뭐 훌륭한 제자는 자공, 자로, 그 다음에 남자, 대강자 이렇게 4분이 남는데 오늘 요것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도 기존의 그 중리 제자 열전에서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공자한테 무엇을 물었느냐, 도대체 질문한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자공은 누님 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런데 자로는 공자한테 인을 묻지 않고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잘 쳤다는 염류는요, 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분은 공자한테 계속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귀찮을 그만큼 물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찮다는 소리까지 듣고. 그리고 좀, 뭐, 그 과격한 자기 표현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언어에 아무 말도 없이 요새는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했겠습니까? 남자가 뭐 뽀뽀라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저리로 가라고 하면서 요새는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구나 이렇게 말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뽀뽀가 아니라도 왕비의 채통을 당신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전 아까도 말했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쯤 지났습니까?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언어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안년입니다. 공자가 왜 안년을 계속 칭찬하느냐? 저는 공자가 약간 치매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저렇게 바보를 왜 좋아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오기 위해서 혼자 꼼꼼히 생각을 하다가 그 해답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문 쫙 있는 게요. 논어에 나오는 안년에 대해서 쫙 모으고 자로에 대해서는 쫙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찻집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거하고요. 호텔에 있었다. 이거 조금 다릅니다. 커피를 마셨다는 것은 옆에서 구경했을 수도 있고 두 사람 커피 마셨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또 두 사람 사이가 거리가 좀 멀고 관찰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호텔이 두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 이거는 관찰하기 곤란하죠. 그럼 이건 굉장히 직접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로와 공자의 관계는 막 둘이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녕과 공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하고 부드럽고 관찰자 시점으로만 쫙 나오죠. 그런데 이걸 누가 썼느냐? 공자가 쓴 게 아니고 자공이 논어를 썼으니까. 또 안녕은 먼저 죽어버렸죠. 먼저 죽어버렸으니까 죽고 난 후에 논어를 쓰면서 거리를 둔 이야기들이 쭉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자꾸 자공이 썼다는 것을 알아내고도 자꾸 그 자체를 공자가 쓴 것으로 머릿속에 너무 시달렸으니까 제가 선입견에 시달렸다. 그래서 오해를 했구나. 이미 자공은 언어를 쓰면서 죽은 안년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칭찬만 쭉 다 모아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탁 가. 이거는 공자가 치매 걸리는 게 아니고 제가 독자가 머리가 아둔했던 거죠. 그렇게 딱 풀리고 나니까 이거 다르구나. 그러고 나니까 전부터 의문을 가졌던 게 사마천에 거기에 보면 사기에 보면 자로가 일찍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로가 일찍 죽었다는 말이 논어에 안 나옵니다. 무슨 뭐 제명에 좀 살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는데 그 말도 의심스럽죠. 공자는 점을 친 적이 없는데 왜 제명을 살기 어렵다 그러고 난 왜 그 사랑하는 제자를 왜 모욕하는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첫째 그거 아니고 쓸데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글이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아내가 죽었을 때 그토록 가슴에 아팠다는 공자가 왜 자루가 그러면 만약 일찍 죽었다면 똑같이 가슴 아팠을 텐데 가슴 아팠다는 기록이 논어에 안 나오죠. 그러면 자루는 공자가 죽고 난 후에 죽었는 것이 분명하고 비교적 공자가 죽고 난 후에 한 3년이나 한 6년 사이에 죽었을 거다. 그래야 이 생생한 기록이 다 남아있을 수 있다. 자공이 지금 심상 3년을 치르면서 심상 6년 또 치르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쭉 앉아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뭐 자로가 나는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이 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꾸준히 들었지 이런 말 하면 계속 적겠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호텔에서 직접 보듯이
아주 잘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안전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주워 모으니까 관찰자 시점이고 이쪽은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가깝게 적을 수가 있죠. 이걸 생각하니까 역시 자로가 늦게 죽이는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제 개강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와 같은 방법으로 언어의 그 이제 맹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나오는 맹자에 나오는데 자공이 공자가 죽고 난 후에 공자 제자들이 전부 다 심상삼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공만 3년을 더해가지고 심상 6년을 했다는 이게 사실 6년은 아니고 5년 조금 넘습니다. 심상 3년이 원래 25개월에서 26개월 사이에 끝이 납니다. 그게 50개월 뭐 이 정도 52개월 정도 되는데 그런데 뭐 5년은 안 됐죠. 4년 한뭐몇년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요 자공이 다시 심상 3년을 할 때 자공 혼자 있었겠습니까? 다 헤어지고 난 후에 자공이 그리워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누가 저 어디서 도 닦더라. 아, 그거 가니까 재미도 있고 이야기도 듣고 싶더라. 그럼 에이, 재미없는데 내 낙이 타고 가죠. 술 한 병 들고 가가지고 밤새 이야기하라 하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개강자인데요. 개강자는 너 나라 최고 집권자라 가지고 너 애공은 필요 없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할 때에 공자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아주 이상한데요. 진나라가 오나라의 공격으로 망해버리고 뭐 위나라도 뭐 저쪽에 진나라의 공격으로 뭐 한번 임금도 교체되고 하는 막 굉장히 격변기에 어떤 일까지 있느냐면 너 제 나라 세 개가 있는데 오나라 보고 제 나라 쳐라 그래요. 또 제 나라는 오나라 보고 또 너 나라 쳐라 그래요. 이런 막 엄청난 격변기 속에 그 공자가 죽고 난 한 6년 정도였는데 이런 압박도 공자가 살아있었으면 나를 꺼내지를 못했던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실제로 천자의 역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공자가 있는 오나라를 쳐들어가자 이 생각을 못하죠. 그것은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는 춘추 열국이 전부 다 92개국이라는데 모든 나라의 사신이 공자 만나러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이거 신 하나 불러가지고 갔어. 공자한테가 물어보고 오라 해가지고 하고 어떤 신하는 왕 밑에 그 맨날 무릎 꿇고 앉아가 지당합니다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이런 골치 아픈 일인데 내가 공자한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춘추 열국의 92개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자한테로 모여들고 있는데 오나라에 공자가 죽고 나니까 이토록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나라를 책임진 개강자가 왜 사라집니까? 이것은요 제가 혼자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의 공자학자 크릴이 아주 유명한데요. 자기가 과연 자로, 자공 뭐 이런 사람들이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죽고 난 후에 심상 3년을 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공식 무대에 공자의 제자가 3년 동안 싹 사라지더래요. 저도 그래가지고 개강자를 뒤졌더니 개강자는 무려 7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럼 이 개강자 어디 가가 있었습니까? 바로 자공을 만나가지고 나는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 해주더라. 얘한테 얼마나 부지런을 하는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적어도 돼요. 아, 적어야지. 내가 공자한테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배운 거 아니냐. 공자는 이제 꾸지람 듣는 것, 자기 흠을 찾는 것을 배움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제자라면 꾸지람을 들어야지. 적으라 그러지 않으면 그 목적성이다.
나라의 최고 되는 사람이 야 이 자식아 니 도둑놈이냐? 니네 막 정치한다면서 왜 사람부터 죽이려고 그래? 이런 말을 어떻게 그게 다른 사람이 적어 놓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저 자식이 내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할게. 니 새끼야 뭐 사람 죽이려고 까불고 있어. 시기라면 문재인이가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내 이런 말 들었다 하면 그럼 듣는 사람 뭐야? 송명호 그만 나쁜 놈이라고 아니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그 신문 같은 데 좀 적어놔 이렇게 문재인이가 말을 안 하면 기자가 못 적습니다 그 말. 저는 문재인이가 그런 짓 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잘하니까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칸이 되고 난 후에 북한의 김정은이를 계속 공격했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은이는 공격하면 안 된다. 북한의 생필품이 없는데 김정은이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뭐 미국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독일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중국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말을 했더라면 통일 일찍 돼버리죠. 지금 자꾸 지금 뭐 경제 제재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럼 너도 경제 제재 해라. 그런데 그러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우리 통일하는 게 주변 나라 때문에 어려운데 뭐 물자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잖아. 휴전선에 뭐 철조망도 다 쳤으니까 제거했으니까 당신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취직 마음대로 해. 그럼 월급은 얼마 주느냐? 이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데 노동자하고 똑같이 무조건 최저임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줄 테니까 원래 개성공단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그 월급 7만 원 줬어요. 이거는 절대로 말을 안 해줘. 얼마 전까지. 제가 자꾸 그런 말 자꾸 서울리니까 이제 어제 이제 다 알고 있는데 7만 원 줬어요. 7만 원. 그러니까 7만 원을 14만 원 달라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자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에서 200불 올려달라 그러죠. 요거는 이야기 안 한다. 7만 원에서 14만 원 이야기 안 하고. 그럼, 야, 너가 우리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일하고 가. 월급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무조건 보장해 줄게. 우리도 너 나라에 가가지고, 너가 뭐 공사 걸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 해줄 테니까. 걔들은 월급 너가 좀 더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냐? 하면서 한 500만 원 더 줄 수 있냐? 못 준대.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해봐. 사람 왕래를 해버리면 북한 굳이 이야기할 거 없죠. 북한에 지금 3천만인데 노동 인력이 한 1,000만 이상이라고 볼 때 뭐 7만 원 받던 사람을 갑자기 200만 원씩 줘버리면 물어볼 필요 없죠. 지금 뭐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 중에 하나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죠. 뭐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 니는 거기 뭐 멕시코 사람 그 어느 나라 사람 아니니까 장벽을 만들지만 우리는 장벽을 뜯었잖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내가 죽이란 말이냐 어떻게 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죠. 그거는 결단하기 위한 말음이죠. 문재인 칸 제일 처음에 이상한 말 계속 할 때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총 들고 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총도 없고 해서 참았는데 지금 방법 그거 제가 왜 안 됩니까? 아주 간단 통일되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아니 안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승만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석방하지 말라는데 반공포로 마음대로 석방했겠죠. 그러니까 야 합참의장하고 뭐 주르륵 사람 서울시장이 그동안 참 역할을 촛불 집회에 제일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서울시장하고 저 이재명하고 불러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 건드리지 마.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무조건 통과해. 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약속만 해버리면 되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 하여간 뭐 그런데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개강자가 자궁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어떻게 적습니까? 최고 집권자인데. 그리고 두 사람이 했던 말 어떻게 누가 합니까?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논어라는 책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제가
제 말을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사람도 동양대 교수예요. 전문가 교수. 그럼 좋습니다. 저는 뭐 혹시 포르노 본 적 있어요? 이러니까 뭐 얼굴 벌거해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르노가 한 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여배우와 B라는 남자 배우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거 제3의 인물이 촬영한 거 맞죠? 이러니까 이게 아니면 성립될 수 없잖아요. 맞대. 그러면 논어에 두 사람만의 대화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 누가 적었습니까?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이러니까 하면 당신은 이상한 생각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논어에 나오는 이 말 공자가 개강자 욕했는 말 이거 누가 적습니까? 공자하고 개강자 지금 최고 집권자하고 둘이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 적어놨다가 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개강자가 자공한테 준 거 아닙니까? 논어에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앉아가 같이 있다가 들을 수도 있고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이거죠. 그걸 하나하나 염두에 두면 논어를 새롭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논어에서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자꾸 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개강자는 명백하게 공자의 제자이고 공자가 7년 동안 사라져버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건 사실은요 이때 아주 심각해가지고 허수아비 같은 애공이 임금이 막 다른 나라에 막 그 사신을 막 파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개강자가 하던 일을 애공이 하고 그러고 오나라를 자꾸 협박하니까 애공의 그 공자의 제자 유약하고 이 번지 이런 애들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오나라를 한 방에 제압합니다. 그러면 결사대들 하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인구수를 생각한다든가 오나라 그러니까 막 영화 보면 말이죠 막 끝도 안 보이는 병사들이 쫙 나가 활성화하는데 그 정뻥이고 결사대 300명이 딱 갑니다. 300명. 책의 기록에 300명이라고 하습니다. 300명이 오나라에서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 오나라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밤새도록 장소를 옮겨 다녔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공자 제자들은 전쟁을 잘 쳤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천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육아들, 그 공자 제자들 저런 아이들 등용하면 전쟁 안 좋아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하고 성이나 허물장을 하고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육아는 등용하지 마라. 자기가 도가니까 도가를 등용하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가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도가는 뭐 평화를 주장하고 뭐 상승약수하고 뭐 모의지도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도가가 지배하던 4세기 말에서 한나라 초 한 3세기 초나 2세기까지는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피비린내가 풍기죠. 학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나온 책들은 전부 다 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법을 막 인간을 조우는 그런 책들로 나오죠. 그래서 도가의 책들이 뭐냐면 도덕경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비자, 전국체, 관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가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백성들 가르치지 말고 알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독재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아주 이상한 말 하십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힘. 깨어있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 국민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독재를 못하죠. 한국의 민주주의가 꼽히는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아서죠. 제가 그 캄보디아 저 나라 참 불쌍한 나라인데 자기 나라 국민을 200만 명 죽인 웃기는 사람. 킬링필드 저거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자 이거죠. 그 기후 산판하고 얘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TV 그 맨이 가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 취재하면서 초등학생 하나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학교를